안녕하세요. 돼지코 한번 만들어야 될 거죠. 돼지. 저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은혜고요. 이제 아메이 잠깐 오늘 다 처음 오신 거잖아요. 그죠? 저 다 모르시죠? 오늘 PPT도 다 모른다고 생각하시면서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으신 저희 팀들은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메이 하기 전에는요, 분당에서 수학학원 하고 있었고요. 강남에서 수학 과외하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고3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수입이 너무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주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공무원이죠? 근데 공무원 중에서도 국정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국정원이 약간 특수직이어가지고 월급이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더 줘요. 그래도 어쨌건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프리랜서 같이 남편보다 수입이 더 많은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심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신혼을 도곡동에서 시작을 해서 강남 도곡동에서 살고 괜찮은 차 타면서 때 맞춰서 뭐 호텔에 시즌권이나 회원권 끊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것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면서 만족하는 삶 아시죠? 그거를 나 혼자 즐기면 안 되고 꼭 어디 그 SNS에 올리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변수를 겪는데 변수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지만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잖아요. 제가 아이가 딸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9살짜리가 딸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낳고 제가 인생에 굉장히 충격적인 변수를 겪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많았던 수입이 다 제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를 제가 너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저는 내심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이를 키우고 나서도 언제든지 내가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회사에서 잘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변수가요. 아이 낳고 1년을 쉬니까 제가 모아놓은 돈도 제가 얼마나 많이 신나게 썼겠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신나게 쓰고 있고, 더 이상 부족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남편한테 생활비 달라고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달라고 하시면서 정말 치사해서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찾다가 대부분 아마 오늘 여기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서 들어보자 해서 오신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너무 복 받았다는 걸 느끼는 게 아메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누구랑 하고 싶냐면 정말 내가 다 도와줘도 안 아까운 사람. 그리고 평생 같이 여행 다니고 싶은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게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제 발로 저희 스폰서님을 찾아서 스폰서님이 무슨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무슨 사업 하냐고 했더니 아메이라 그래서 그럼 그 아메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봐서 온 사람이에요. 이런 행운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왔더니 위너스였고 또 이렇게 좋은 팀에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벚꽃을 해놓은 이유는 봄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이 항상 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꽃처럼 예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다 처음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여기 처음 오셨거나 이 비즈니스를 듣는다고 하셔서 아메이 사업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어떤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냐면 같이 온 사람이 하는 아메이. 어떤 걸 받길래 나한테 이렇게 같이 오자고 하고 같이 하자고 할까.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듣고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밖에서 들었던 수많은 고정관념이 있을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 생각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내게 아니라 나한테 가자고 한 그 사람이 하는 아메이가 뭘까? 뭐길래 나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 처음 보신 거잖아요.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가 늘 내는 퀴즈죠. 너무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어요. 옥태견 아세요? 옥태견? 2PM의 옥태견. 옥태견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옥태견이죠. 요새 옥태견이 방송에 안 나와가지고 좀 시들해졌어요. 근데 둘이 너무 닮았죠? 근데요, 이분이 옥태견이에요. 그죠? 이분은 누굴까요? 네, 옥태견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죠? 너무 왜 웃으세요? 이미 다 그 다음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 남편이 이랬대요. 저도 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시댁에서 이제, 어떻게든 앨범을 보다가, 이 얼굴을 발견한 거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왔을 땐 이미 이런 모습으로 왔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봐도 웃기잖아요. 그죠?
20대 때 저렇게 생겼었는데, 30대를 지나서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건 우리가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진을 볼 때 많은 분들은 진짜 닮았다고 하고 누가 옥태견이야 이러는데 전 딱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아메이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아메이를 지금 6년 11개월째 곧 7년 차가 돼요. 6년 11개월째를 정말 진하게 달려오니까 밖에 나가면 요새 아메이 비슷한 거 많이 얘기하시죠. 똑같다, 비슷하다, 그거보다 더 좋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었고 나름 제가 그러니까 생활의 변수가 아이를 낳고 변수는 있었지만 제가 뭐 밥벌이를 못해서 이걸 한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시작할 과외나 학원보다 이게 훨씬 좋다는 걸 제가 검증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고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검증을 했는데 정말 많이 달라요. 제가 정말 진짜 아메이를 오늘 설명해 드릴 거고요. 또 저희 남편이 국정원 다니는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지금 딸이 9살짜리 딸이 하나 있거든요. 진짜 늦게 낳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이 꼭 20살이 되면 다른 거 안 하고 아메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진심으로.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이 사업을 7년 좀 안 되게 해보고 제가 느낀 건 굳이 세상에 나가서 너무 그 치열한 곳에서 상처받아가면서 성장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 설사 이 안에서도 우리 거절 많이 받지만 거절 받으면서 성장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너무 선한 에너지 울타리들이 있고 이런 위너스 안에서 크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 있어요. 진심으로. 근데 제가 과외할 때 전교 1등 학생이 있었는데 꿈이 뭐냐니까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선생님이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 줄게 어떤지.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가서 오빠 그 황근이가 국정원 들어가는 게 꿈이래. 어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나가는 게 꿈이다. 딴 데 가라. 나의 꿈은 국정원을 나가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이 이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자식이 안 했으면 좋겠고 대부분 부모가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하신 분들은 사업하라 그러고 사업하신 분들은 공무원 하라 그래요. 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비즈니스가 저뿐만 아니라 지금 뒤에 김미라 리더님도 계시지만 자녀분들하고 같이 해요. 여러분 진짜 내 자녀랑 이 일을 진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비즈니스면 더 검증할 필요도 사실 없죠.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동그라미? 찾으셨어요? 네모가 20개 있지만 사이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넘겨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네모 사이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제? 그래서 제가 다시 넘기면 이제 동그라미 보이세요? 16개? 네, 지금도 안 보이시는 분 계세요. 근데 보인다고 하시는 거 알지만 이 안에 지금 보면 이 네모와 네모 사이 이렇게 매지가이처럼 동그라미가 16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드릴 아메이의 이야기도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못 보신 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돈 이야기를 초반에 하게 돼요. 돈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많은 분들이 돈 이야기하면 속물인 줄 알고 나는 돈에 관심 없고 막 너무 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돈돈거리냐고 하시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3번 경험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3번의 경험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저는 딸 셋 아들 하나의 둘째 딸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너무 열심히 키우셨어요. 진짜. 저희 엄마 화장도 한 번 안 하셨고 저희 아빠도 늘 근엄하셨어요. 늘 이 내천자가 있으시고 늘 그 형사 같은 목소리, 웃지도 않으시고 가벼운 어떤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빠 항상 근엄하시고 엄마는 항상 성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엄마는 원래 화장을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살 넘어서 딸들이 엄마 아빠 생신 때, 엄마 생일 때 뭐 보석 같은 거 사드리면 너무 싫어했어요. 엄마 이런 거 진짜 필요 없다. 엄마 목걸이도 관심 없고 반지도 관심 없고 브로치도 관심 없다. 엄마 이런 거 너무 안 좋아해. 그 뒤에 무슨 말이 숨어 있었을까요? 돈으로 가져와라. 이런 말이 숨어 있었을 건데 저희는 몰랐죠. 그래서 막 사드린 거예요. 너무 싫어하셔서 우리 엄마는 이런 게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27살쯤에 공부만 하다가 교회 친구 통해서 나이키 퓨마 운동화 쇼핑몰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돈을 엄청 벌어요. 여러분 진짜 사업을 해야 돈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저의 사업체 나름을 운영해 본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는 제가 얼마나 차도 한 대 사고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2개씩 사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되니까. 예쁜 거를 잊어버리거나 찢어지거나 닳아질까봐 꼭 2개씩. 구두도 2개, 치마도 2개, 막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뭐 살 것도 없고, 진짜로 돈을 벌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32에 결혼했거든요. 30살에 결혼도 안 할 건데 통장에 돈은 모여져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하자 하다가 저희 부모님한테 혹시 우리 넷 키우느라고 은행에 대출 같은 거 남은 거 있냐니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제가 갚아드릴게요 하고 갚아드렸어요. 그리고 제 나이 30살 때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게 저희 엄마가요. 그렇게 보석이 붙은 옷만 사 입으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근데 그리고 브로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엄마 나이가 60이 넘으셨을 나이거든요. 저희 엄마 늦게 60쯤 되셨을 때인데 아니 60년을 이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 못하고 사신 거야? 저는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돈이 뭐길래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뭐 가고 싶고 뭐 좋아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난 안 좋아해. 라고 해야 지금 이 빠듯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저희가 넷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얼마나 끝없이 돈이 나갔겠어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이었고 또 한 번은 거실에 들어왔는데 누가 너무 경망스럽게 웃는 거야. 안방에서. 남자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왔나 봤더니 저희 아빠가 거의 60 몇 년 만이죠? 개콘을 보고요.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빠가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우리 아빠는 항상 형사 같았거든요. 전화하면 여보세요. 은혜 없다. 늘 레파토리. 전화 항상 그랬는데 그렇게 웃는 걸 보면서 전 진짜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진 제 마음은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나한테 좋은 성품, 좋은 거 보고 좋다고 하고 재밌는 거 보고 막 웃으면서 밝게 살 수 있는 성품.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나쁜 거는 가려지면 좋지만 정말 근데 가슴 아프게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사람이 진짜 악해져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옹졸했나 싶을 만큼 막 조그만 거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 제 30살에 돈은 성품을 위해서 필요하다. 부자로 흥청망청 살아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좋은 성품이 막히지 않을 만큼 꼭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메이 하기 전에도요 엄청 열심히 수업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수업해서 제가 못 놀고 못 쉬고 좀 이렇게 푹 못 자요. 못 자는 것보다 돈은 여유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걸 선택한 거예요. 진짜 수업을 열심히 했고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메이를 만나게 됐고 저희 남편은 국정원이잖아요. 사관학교 나왔어요. 해군사관학교. 그러니까 군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예민하고 까다롭고 참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군대를 국정원에서도 본인 보고서를 누가 볼까봐 화장실 갈 때 머리카락 뽑아서 보고서 위에 자기만 아는 모양으로 놓고 화장실을 가요. 갔다 왔는데 머리카락이 없어졌거나 모양이 바뀌면 누군가가 내 걸 열어봤구나. 그러니까 출근할 때도 본인이 신는 신발 외에 안 신는 신발을 본인이 아는 각도로 놓고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신발의 각도가 틀어져 있으면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이 있구나. 혼자 007을 찍으면서 살아요. 혼자. 그러니까 저 정말 행복하겠죠? 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멋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제 앞에서 한 번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짝다리를 짚거나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않아요. 늘 멋있는 척 하고 싶어 해요. 늘. 그런 저희 남편이 저희가 진짜 대단하죠. 아메리카 코로나가 터지고요. 여행을 제가 원래 코로나 2년 전에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랑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됐어요. 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거였는데 아니다. 퍼스트였어요. 제가 수석 다음이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취소되면서 저는 그냥 아메이가 잘못한 거 없죠. 그냥 여행이 지금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취소됐는데 아메이에서 미안하다고요. 한 여행당 1,700만 원씩 줬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아메이는요, 웬만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보다 훨씬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남편보다 훨씬 낫고요. 그냥 웬만한 인격 좋은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약속을 안 지킨 적도 없고요. 한 말은 그대로 지키고요. 이번에도 보세요. 연말 보너스가 원래 12월에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생했다고 11월 25일 날 나온대요. 한 달을 땡겨서 주는 거예요. 주변에 웬만한 사람보다 낫죠. 근데요, 저희 남편, 제가 이제 그 돈을 받고 혼자 식탁에서 뭐 웃고 있었어. 좋아가지고. 근데 남편이 저한테 왜 이렇게 웃냐요? 그래서 제가
오빠, 아메이 진짜 대단하다. 3,400이 들어왔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저희 남편이 다 가질 거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다 내 거다. 다 가질 거다. 그랬더니, 부부 여행으로 알고 있다. 본인의 몫이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저희 남편 제 앞에 되게 멋인척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저희 남편이 그 700을 입금 받은 후에 서재로 가는 뒷모습이요. 엉덩이가 어깨까지 올라가 있고요. 막 실룩실룩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오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좋아가지고. 나와서 제가 오빠 나 물 한 잔만 줄래? 그랬더니 저한테 막 오더니 부인 지금 나한테 부탁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부인이라고 불러요. 조선시대 남자라. 그래서 제가 왠지 700 줬잖아요. 부탁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저한테 부인 앞으로 나한테 부탁하지 말래요. 명령해달래.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성품이.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가 이번에 지금 막 핀업을 도전하고 있는데 확정인가 봐요. 어머! 한국 얘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왜 핀업이 확정이라고 하냐면 제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원래 아메이에서는요, 사고 나면 확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고도요, 누구랑 부딪힌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가다가 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고가도로에 코너가 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코너인데 진짜 뭔가 멍하면서 직진을 간 거죠. 꺾어야 되는데 코너에 콩 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운전하다가 보니까 겉에선 멀쩡해서 그냥 하루를 타고 다니고 다음날 남편한테 오빠 이거 차에 자꾸 경고등이 들어온다. 그때 나한테 왜 들어오냐. 그래서 내가 살짝 꽁 받았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그러면 내가 서비스 센터에 들어갈게 하고 이제 저는 그때 부산 OM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갔고 남편이 이제 방배동에 가는데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는 이 차를 타고 운전했니? 저희 남편의 특징은 문자를 한 번 보내지 않아요. 같은 문자를 여러 개 보내요. 경고 너는 이 차를 타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지? 겉에서 볼 때 멀쩡했거든요. 근데 견적이 1,600이나 나온 거예요. 이 오른쪽 바퀴가 안 굴르더래요. 그 남편이 너무 힘들게 이제 가면서 끽끽 소리가 나고, 어떻게 넌 이 차를 타고 다녔는지 막 무서웠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남편 성품상 뭐라고 하냐면, 전화하면 제가 부산에서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부인, 이거를 타고 다녔어? 나한테 이러는 거죠. 야, 오른쪽 바퀴가 구르지를 않아. 너 진짜 이런 거 타고 다니면, 그 다음 무슨 말 나올 것 같으세요? 큰일 난다, 죽는다, 너 진짜 한 방에 훅 간다, 막 난리 날 거거든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너 진짜 이런 거 타고 다니면 놀랬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1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흐름은 처음 듣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남편이 갑자기 급하라 그랬을까? 11월이 다가옴을 알았죠. 연말 보너스가 곧 돌아옴을 안 거예요. 여러분, 저희 남편이 제가 항상 오빠한테 오빠 너무 예민해. 오빠 조금 좀 릴렉스하고 살면 안 돼? 저희 애기 데리고 여행 가면 다 이런 모서리 방지 테이프를 이만큼 싸가지고 간 남편이요. 애기 모서리 부딪힐까봐. 저희 남편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태생적으로 안 된다. 원래도 그렇고 군대 생활에서도 그런 군 생활을 했고 국정원까지 있으니 늘 위험한 걸 보면 자기는 그 감지가 된대요. 여러분, 보너스 앞에는 태생이고 뭐고 없어. 다 바뀌었잖아요. 너 진짜 놀랬겠다. 이런 일은 제가 듣고 부산에서 제가 놀랐어요. 이게 더 놀라워요. 그 차 타고 운전한 거보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이 돈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부자 돼서 막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 리더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고운 성품들이 있잖아요. 좋은 성품들이 가려지지 않을 만큼의 진짜 사실 몰라서 그렇죠. 재정이 채워지면 리더님들도 몰랐던 정말 좋은 성품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돈 버니까 사람 바뀌더라. 이런 분들 있죠. 돈 벌더니 변했어야. 그리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본성이 진하게 드러난대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요. 엄청 기부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도울 데 없나 찾고요. 나쁜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나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약을 손댄다든지 아니면 불법에 막 투자를 해가지고 더 벌려고 욕심부린다든지 그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진 사람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지 돈 자체는 어떤 좋은 성품을 더 드러나게 하는 아주 좋은 힘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에 이런 소득이 있는 거예요.
인세가 연금 같은 거죠. 연금보다 더하지. 연금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안 나오지만, 인세는 내가 죽어도. 그래서 왜 마이클 잭슨이 죽은 지 꽤 됐는데, 미국에서 음반 그 저작권료로 1위가 마이클 잭슨이에요. 그럼 마이클 잭슨의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 최근에, 그때 제가 우리 파트너 강의할 때 들어보니까, 봄바람 휘날리며, 그 노래 아시죠? 죄송해요, 제가. 노래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 남편이 제가 노래만 하면 정말 부탁을 해요.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아시죠? 장범준. 그분이 요새 방송에 잘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요새 왜 이렇게 방송에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굳이 방송을 할 이유가, 라고 한 거죠. 1년에 20억 정도가 저작권료로 들어온대요. 이게 인세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봄만 되면 막 벚꽃 엔딩 들으면서 장범준한테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안정적인 인세소득, 자녀한테 상속되는 자산소득,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물가 연동을 반영해요. 그리고 수입에 한계가 없어요. 이런 소득을 얘기하면 싫으세요? 좋죠? 아마 아메이에 대해서 아메이만 빼고요, 이런 소득을 얘기하면 10명한테 얘기하면 20명이 하겠다고 할 건데 너무 기가 막힌 건 이게 아메이에 하면 10명한테 얘기했는데 50명이 반대하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건 지금 넘어갈게요. 그리고 보면 뉴스에 지금 이미 신문에도요, 홍진희 김종수 스폰서님을 중앙일보에 소개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금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일을 시작하고 노후가 다 준비된 두 분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가 이상했다면 무슨 뉴스에서 소개를 하겠어요, 신문에서.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뭘 봤냐면요, 이걸 본 거죠. 저는 이걸 생각 못 했다가 제가 이걸 알게 된 이유는 아이를 낳고, 그렇지. 나랑 남편이 30대 제가 중후반이었고 남편이 40대 중반이었어요. 어쩌면 저희 남편이랑 저는 가장 많은 수입이 있을 타이밍에 저는 아이를 낳고 수입이 제로로 떨어졌고요. 저희 남편도 국정원에 계속 있었으면 언젠가 퇴직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간이 문제더라고요. 남편이 퇴직을 하면 돈이 없을 건데 저는 수입이 끊겼는데 노후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계산을 해봤냐면 두 부부가 애들 다 출가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콩나물국밥, 뼈다귀 해장국, 국밥 생각이 안 나요. 순대국밥. 이 세 개만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스시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지금 아껴야 되니까 여보도 7,000원짜리, 나도 7,000원짜리. 그래서 7,000원짜리 밥을 남편과 밥만 먹는 거예요. 하루에 밥. 그러면 남편 21,000원, 저 21,000원. 합하면 42,000원. 그래서 2,000원 떼고 4만 원으로 계산해도요, 한 달이면 120이에요. 밥값만. 고기 먹은 거 아니고요. 대단한 거 먹은 거 아니죠. 핸드폰 내야 되죠. 운전해야죠. 관리비 내야죠. 옷 사 입어야 되죠. 경조사 있죠. 병원도 가야 되죠. 엄청난 수입이 필요하고 뭔가 유지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 이게 요새는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요새 중학생들은 배워요. 그런데 우리의 수입이요, 이렇게 곡선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보세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저는 이래서 변수. 훅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입이 없어지니까 제가 되게 충격받은 거죠. 정말 저는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타임즈에서 발표했죠. 요 아이가요, 142세까지 산대요, 이제. 여러분, 150세 시대예요. 요새 다 보험 계약하셨죠? 100세잖아요. 100세 계약하셨죠. 그런데 우리 직장은요, 55세에서 60세가 정년이에요. 그러면 남은 40년, 남은 80년. 내가 돈 번 기간보다 돈을 못 벌고 살 기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생각을 안 했나 봤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의 첫 세대인 거예요, 지금. 이 과도기에, 그러니까 어떤 표현도 쓰냐면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 우리.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저희가 그 중간에 끼인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수에 대해서 한번 웃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홍진호님이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살다 보면 변수가 오는데 그 변수가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게 번호표 뽑고 기다린다고. 인생의 변수를 해결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지 볼게요. 이 양이 지금 이 틈에 빠진 거예요. 귀여운 양이. 그래서 이 꼬마가 나타나서 이 변수를 해결해 줬어요.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꺼내주는지 몰라요. 너무 애쓰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겨우 빼줬더니
더 쏙 들어갔어요. 심지어 점프까지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 변수를 겪었잖아요. 2001년도에는 9.11 테러가 생겼죠. 그 9.11 테러가 생긴 후에 전 세계에 퍼진 게 뭐냐면 항상 위기 뒤에는 변화가 오는데 인터넷이 퍼졌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제 금융 위기가 있은 후에는 스마트폰이 퍼졌어요. 자, 그러면 가장 최근의 이슈는 코로나죠. 자, 코로나가 터지고 전 세계에 퍼진 거는 언택트 테크놀로지 AI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물론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참 안타깝지만 사람 같이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리고 이렇게 누가 마스크 벗고 기침이라도 하면 막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우리의 부담스러움을 반영해서 휴게소에 가면 요새 다 키오스트죠. 아니 주문을 안 받아요 언니들이 다 가서 저희 가서 뽑아오라 그러는데 저도 되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언니가 빨리 핫바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쭉 줄 서가지고 표 받고 그러니까 저 마음에도 아니 나도 불편한 걸 나중에 연세 많으신 7, 80대 분들이 휴게소 왔다가 무슨 밥 한 끼 먹기 어렵겠다 그냥 간식 하나 사 먹기 어려운 그런 구조죠. 그래서요, 더 놀라운 건 저희 남편은 제가 철밥통인 줄 알았잖아요. 물론 지금 국정원에서 나와서 저희 남편은 본인의 회사를 차렸고요. 책도 3권을 썼고 매주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본인이 버는 돈은 본인이 쓰시고요. 제가 준 돈도 다 쓰시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서 쓰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11월에 연말 보너스를 감지한 그가 놀랬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제가 놀란 건요, 이 중앙 공무원도요, 25%가 AI로 대체가 가능해요, 이제. 너무 충격이죠.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행안부, 통일부 다 AI가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로봇과 닭튀기기. 로봇과 닭튀기기 우리가 이기게요, 지게요? 1분 만에 완패인 거예요. 못 이겨요, 사람이. 그런데 로봇이 닭을 튀기면 맛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자, 사람은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로봇은요, 코드만 꽂아놓으면 밤새도록 치킨을 튀겨요. 잠도 안 자요. 화장실도 안 가요. 그런 로봇하고 사람이 싸워서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로봇이 튀긴 닭은 맛도 좋은데 가격은 어떨까요? 싸죠. 치킨집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미국에 있으신 분이 하셨던 그 리더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닭장에 닭을 5마리를 키우시는데 닭장을 이렇게 예쁘게 짓는 이유는 오소리 너구리가 오면 안 되고 그리고 햇볕도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나이스한 먹이와 이스프링 물을 주면서 닭을 아주 성심껏 키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제가 왜 닭을 이렇게 키울까요? 물으셨어요. 그래서 닭을 좋아하시나? 취미인가 그랬더니 닭이 매일매일 낳는 알을 먹어야 한대요. 계란을 사 먹지 않고 이 닭이 낳은 아주 건강한 알. 왜냐면 좋은 먹이를 먹였잖아요. 그 닭이 낳는 알이 필요해서 닭을 키우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이 닭이 알을 낳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죠. 어떻게 할까요? 깔끔하게 잡아 드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닭을 키운 이유는 취미가 아니라 닭에게 필요한 알을 원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더 좋은 연봉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늘려준다거나 주재원으로 보내주는 게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아니죠. 아직 내가 우리 남편이 회사에 알을 낳아주니까요. 근데 기가 막힌 거 우리도 알잖아요. 알을 낳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당연히 잘리죠. 퇴직시키잖아요. 그때부터 알아서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 지금 한국 근로자가요. 40대 위 내리막인 상황이죠. 금융권은 1년 사이에 5만 개나 사라졌죠. 그리고 자영업 한번 들어보실래요? 최소한 10년에서 5년,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이 어려운 경계에서도 살아남을 내공이 있지만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원금 회수가 어려워요. 그걸 뻔히 아는데 창업하라고 권하기에는 정말 제 스스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개인적으로. 그 창업하시는 분들의 독특하다기보다는 어쨌건 나는 될 것 같다는 마음이잖아요. 저희 팀에도 요번 달에 카페를 하시다가 정리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표현이 너무 귀여웠어요. 11월 6일까지인데 생각만 해도 너무 막 숨통이 트이고 너무 자유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누가 가뒀냐? 그랬더니 내가 가뒀다. 왜냐면 자영업 하려고 돈 다 대출받아서 본인이 들어간 거죠. 멋진 카페를 상상했지만 아침부터 재료 떼와야 되죠. 눈 빠지게 손님 기다려야 되죠. 컴플레인 받아야 되죠. 월세 내야 되죠. 뭐라고 하냐면 되게 멋진 카페 주인이 될 줄 알았더니 주방 아줌마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브런치 하는 여자들한테 시다발이 이렇게 시중드는
자기가 이걸 상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정리를 하셨고 아마 제가 볼 때 큰 수익을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안에서 희한하죠? 그렇게 자영업은 내 돈도 투자했고 시간도 투자했는데 크게 손해 안 본 거면 잘한 거야. 무슨 말이 돼요? 손해 안 본 거면 잘한 게 아니라 손해 본 거 자체가 억울한 건데 원래 자영업은 그래가 통상적인데요. 아메이 와서 10만 원만 써봐요.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건 진짜 참 생각이 정말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사가 안 돼도 장사밖에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워렌 버핏은 우리한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아메 이야기하면 반대하시냐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E 아니면 S에 있습니다. 저희 언니 초등학교 선생님 봉급생활자, 저희 제부 여동생 삼성 다니면 봉급생활자, 그리고 뭐 의사나 변호사면 자영업 전문직, 요 구간 안에 다 계세요. 그쵸? 그리고 이런 사업가나 투자자가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 이야기하면 너무 이상한 거죠. 저희 남편도 제가 오빠 내가 아메를 해서 다이아몬드가 될게 그랬더니 너는 그게 문제야. 네가 사회생활 해봤니? 애들이나 가르치다가 나가가지고 내가 부인 잘 들어? 내가 사관학교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해서 1억이 될까 말까야. 네가 사회를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아메이를 1년 했을 때 제 연봉이 2,700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보고 때려쳐라. 학원을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어떻게 1년을 해서 2,700을 버냐. 근데 제가 남편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빠 나는 알아버렸어. 내가 한 달에 2억을 번다 해도 내가 오늘 교통사고가 나거나 오늘 뭐 둘째를 임신했거나 뭔가 또 육아 때문에 일을 멈추면 들어오지 않는 수입은 의미가 없다.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오빠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지금 당장은 적지만 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입을 하고 있고 내가 일할 수 없는 수입 순간에도 나를 지켜줄 수입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해 2,700, 다음에 5,800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2년 8개월째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1억 2,400이 돼요, 연봉이. 저희 남편이 뭐라고 했게요, 안 했게요? 그때부터 그는 저의 모든 일을 다 맡아주면서 부인만 믿는다라는 말을 늘 저에게 남기면서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줬고요. 그리고 4년 차 때 2억 400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4년 8개월 차 때 다이아몬드보다 3단계 핀업하는 파운더 수석이 돼요. 그리고 연봉이 4억 3천이 돼요. 여러분 엄청난 사업이에요, 이거. 다만 사람들이 초반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메이가 이따 얘기할 거긴 했지만 아메이가 1년에요. 한국에 뿌리는 보너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에 거의 4천억을 뿌려요. 한국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3천 몇백억, 3,700억 뿌린다고 들었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한국에 3,700억 뿌리는데 난 이제 왔어? 나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그리고 30년 됐는데 우리 엄마 뭐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래. 그러면 이 돈이 공중에 떠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걸 열심히 잘 배워서 빨리 내 거 수입을 가져와야겠다. 약간 게임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내가 내 수입을 결정해서 가져오는. 왜냐하면 철저한 능력제거든요.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고 늦게 왔어도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 2년, 3년 후에 더 높은 핀이 되는 건 시간 문제고 그분의 결정 문제라서 제가 그걸 결심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16년 하고 제가 6년까지 한 걸 올해 5월 달에 소득신고를 하잖아요. 제가 6년 동안 아메에서 번 돈이 12억이에요. 엄청나죠? 더 놀라운 건요. 3년 동안 번 돈은요. 2억이에요. 초반 3년 2억. 나머지 후반 3년이 10억이에요. 느낌 오시죠? 왜 사람들이 아메를 하다가 관두시냐면 초반에 안 되는 구간이 영원할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간을 못 버틴 분들이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든요 하다가 관두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미용 기술도요 잘 하다가 파마해서 관뒀어. 그리고 미용실 차리면 잘 되겠어요? 저희 미용실은 커트만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미용실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술을 배우든 뭘 하든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수학을 가르치지만 어느 단원까지만 하고 멈추고 요 단원까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라고 하면 그건 수학 선생님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실은 아메이도요.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았고 하면 할수록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내 것이 되어갈 때 정말 진짜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끼리 제가 앞에서 저 혼자 아메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보실게요.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트럼프는 엄청난 자산가잖아요. 이분의 인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분한테 느껴지는 돈의 흐름을 아는 거죠. 이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메이는요, 이렇게 미시건주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제조하고 치약, 샴푸, 린스를 만드는 곳인데요. 신기한 건 굴뚝이 없죠. 굴뚝이 없어요. 다 친환경 제품이고 옆에 있는 이 물 있죠, 물. 이 호수가 1급수예요. 여러분 일반 물고기가 다 사는 일반적으로 공장 옆에 있는 호수는요, 다 폐수에 가까워요. 물고기 못 살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과 환경과 자연에 피해가 되는 제품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철칙이고요. 1959년도, 60년도 더 됐죠. 미국에서 이 두 분이 시작하셨다가 자제분들한테 상속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탑 기버, 50명의 기부자에서 20위가 디보스 패밀리였어요. 이게 지금 2004년도 건데도 지금 아마 더 늘어났겠죠? 2014년도 자료인데. 그래서요, 얼마큼 기부했나 봤더니 1조 3천억 원을 기부했어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 뉴트릴라이트 영양제.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면 최고의 흙 대신 농약을 안 쓰고요. 지렁이를 써요. 그리고 무당벌레를 잡아요. 근데 제가 더 놀라웠던 건 그 농장에서 벌레를 잡을 때 여러분, 저희 벌레 어떻게 잡으세요, 여러분? 벌레? 들여 잡으시죠. 저기 스매싱 하시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비기까지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해충을 잡아서 잡는 게 아니라 해충을 몰아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해충들만 살 수 있는 농장을 만들어놨어요. 이만큼 만들어놔서 이거는 우리가 영양제 만들 작물들이니까 여기서 지내렴 하고 죽이지도 않아요. 그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유기농 농법으로 짓는 거죠. 이게 우리끼리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 농장마다 유기농 경작 인증을 다 받았어요. 미국에서. 받은 게 있고요. 아티스트리 화장품은 이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홍하나 리더님 너무 잘해주셨지만 피부가요. 진짜 좋아져요. 모공이 없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메이 오래 하신 리더님들 뵙잖아요. 뒤에 계신. 리더님들 뵈시면 피부가 달라요.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중금속이 검출이 안 되고요. 유일하게 100% 만족 보증 제도. 왜 샘플이 없냐면 그냥 사서 써보시고 3개월 안에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본품을 사서 써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끼리 좋다는 게 아니라 위키페디아의 아티스트리, 이 아메이 아티스트리를 검색하면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누가 해석 한번 해주실 거죠?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놓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티스트리는 클리니크, 에스티로더, 랑콤, 시쉐이도와 함께 탑 5예요. 이건 공식적인 자료고요. 클리니크, 에스티로더, 랑콤, 시쉐이도는 다 백화점에서 팔죠. 어제 저희 파트너가 무슨 강의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화장품이 5,000원이면 원가가 얼마, 원료비에 들어가는 5,000원짜리 화장품에 원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아세요? 600원 정도 돼요. 600원. 나머지는 광고비, 포장비, 유통비. 제가 원래 갈색병, 에스티로더 갈색병하고, SK2 피테라 에센스를 아메이 만나기 전에 썼는데요. SK2 갈색병도 한 15만 원 얼마 됐는데, 원가 6,300원. 이렇게 탕웨이라든지, 김희애가 SK2, 이러면 우리는 막, 너무 좋아 막 사는데, 원가는 10,000원도 안 돼요. 그 10몇만 원을 주고 20만 원 가까이 주고 살 때는 그분들의 광고비, 백화점 진열비, 유통하는 것, 그 라벨비까지 우리가 다 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하고 상관이 없는 돈을 우리가 쓴 거죠.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이 두 분이 홍진희 리더님, 김종수 리더님이 가셨고 이 뉴스에 또 나왔어요. 중앙일보 여기 계시죠. 두 분. 이렇게 레드카펫 걷는 게 뉴스에 나고 이제는 아메이가 옛날 같은 아메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약, 폼 클렌징, 샴푸, 칫솔, 청정기. 청정기도 우리끼리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청정기 헤파 필터에는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 많이 보신 거죠?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정기를 쓰실 때 필터 등급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얼만큼을 제거하는지. 0.0024 마이크로미터는요. 머리카락의 굵기에 어마어마하게 작은 걸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그런 것도 다 걸러내는 거죠. 우리끼리 좋다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분은 가수 작곡가잖아요. 그리고 삼둥이 네 집. 이 송일국
아이들 얼마나 소중히 키우겠어요. 상둥이네 집, 그리고 소희 언네 집, 그 강남의 웬만한 조리원이랑 병원에는 다 이렇게 아메이 청정기가 들어있고요. 더 놀라운 건 이효리 가수잖아요. 이상순도 가수예요. 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아메이 청정기 쓰죠. 성시경의 하우스.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청정기 여기 있죠. 성시경도 가수거든요. 이 가수들이 목이 재산인데 이 청정기를 쓸 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필터링을 하고 내 목에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쓰는 거죠. 이스프링 정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저희 남편이 말하는데 해군에서 개발했대요. 역삼투압 정수기. 집에서 쓰는 역삼투압 정수기를 꼭 확인하세요. 무슨 필터 방식인지. 역삼투압이라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 말이 군대에서도 해군이니까 바다에 나가서 전쟁이 나서 물이 없으면 바닷물을 걸러 먹으려고 군대에서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물이 아닌데 전쟁 중에 너무 목이 마르거든. 요만한 미네랄 병을 타서 먹어라. 그래야 물이다. 근데 그것도 물은 아니지만 근데 저희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그냥 역삼투압 정수기 싱크대에 올려놓고 분유 타 먹고 약 먹고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건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신호가 떨어지냐면 굉장히 강한 산성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약 알칼리를 원해요. 물을 딱 먹으면 뇌에서 그래요. 야, 산성이 들어왔잖아. 빨리 알칼리로 바꿔. 라고 신호를 하면 우리 몸의 뼈에서 칼슘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물에 막 들어가서 섞여서 알칼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요. 어린데도 뼈가 우리 때는 금간 애들이 있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뼈가 부서지거나 부러져요. 그리고 아가씨인데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다 골다공증이에요. 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딱 어떤 이유를 찍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게 당장 내일도 내가 몸이 안 좋다면 안 먹을 건데 오늘 먹어도 괜찮고 내일 먹어도 괜찮으니까 서서히 병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드시면 안 되고요. 아메 이스프링은 이렇게 다 이게 새 필터, 걸러진 필터. 그 심지어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건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이제는 의약물질, 제초제, 살균제 이런 거 다 걸러내라. NS 안시 401 발표를 했어요. NSF에서. 그런데 보세요. 아직 국내 제조사의 정수기가 관련 인증 받은 사례는 없다. 요새 물에 마약 성분, 뭐 항생제 성분 많은데요. 못 걸러내 우리나라 정수기는. 대놓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도 이 뉴스가 틀리다면 정수기 업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인증을 못 받으니까 침묵하고 있고요. 아메 이스프링은 다 걸러요. 이미 예전부터 거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맛있는 요리, 수육도 하고 빵도 만들고 이렇게 멋있게 요리를 해서 많이 먹는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운동하고 너무 좋아요. 저는 헬스장을 생각하면 목욕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냥 샤워하면 되고 머리에 쓰면 머리도 많이 나고 리플렉서. 이거는 전신 교정기잖아요. 여러분 리플렉서를 하시면 정말 불면증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몸이 발만 제대로 마사지해도 전신이 마사지 된 거라서 엄청 개운해지고요. 이거 이 좋은 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부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홈미팅 할 땐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좀 19금인데 예전에 어떤 영화에 그렇대요. 시간상 말하지 말까요? 하여튼 공리가 나오는 홍등이란 영화에 이제 그 지역의 지주가 와이프가 많은데 한 와이프한테 이제 지정하면서 이제 오늘 내가 이 방에 가겠다라고 이제 이 여자들끼리 이제 그 시기 질투에 대한 내용인가 봐요. 근데 이 방을 가겠다라고 하면 그날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이 무술이들이 가서 발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이분. 이 발 마사지 해주는 소리에 나머지들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영화래요. 근데 그만큼 전신에 엄청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원포원 제품들이 있고요. 아직 한국 아메이는 현대카드랑 제휴가 되어 있지만 미국은요. 이 나이키, 스타벅스 다 제휴돼 있어요. 내가 커피를 마셔도 렌트카를 빌려도 아이 옷을 사줘도 모든 게 다 포인트예요. 여러분 한국도 이렇게 될 거예요. 미국이 한국보다 30년 앞서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다 이런 거 쿠팡, 컬리 써보셨죠? 배달의 민족. 이거는 쓰시면서 아메이는 이상하다고 하시는데요. 똑같아요. 공급자하고 소비자를 연결하는 걸로 돈을 벌죠. 쿠팡이 음식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음식을 만드는 곳과 음식이 필요한 사람을 중간에 연결해서 수수료를 가져오는 거죠. 이거 안 이상하죠? 아메이도 똑같아요. 아메이도요, 보세요. 제품이 필요한 사람과 제품을 공급해주는 아메이를 우리가 연결해주는 거예요. 아메이 마트를 쓰니까 좋더라.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얘기, 그때 이동산 리더님 얘기하셨다고 하죠. 아메이를 소개할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홈플러스가 있어서 옆에
자기야, 옆에 지금 이마트가 생겼어. 예를 들어. 이마트가 생겼는데 너무 괜찮더라. 갔더니 3개월 안에 환불을 다 해주고 세상에 캐시백도 엄청 많이 준다? 같이 가볼래? 그랬더니 자신이 없어. 느낌 오세요? 아니, 마트를 가자는 거야. 너 장 보는 거 못해? 가서 치약도 너무 괜찮고 화장품도 좋은데 이걸 환불까지 된다니까? 그랬더니 용기가 안 나. 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일단 캐시백도 많이 준다니까. 너 홈플러스에서 30만 원 사봐야 300원 적립해 주는데 여기는 30만 원 이상 사면 10,000원 정도 들어온다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런 얘기 할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우리가 이런 황당한 상황을 당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굉장히 심플해요. 마트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요.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요, 이 마트 이렇게 다녔던 걸 아메이 마트로 바꿔보시면 돼요. 사실 생필품이 별거 아닌 줄 아시지만 여러분 보세요.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이거 막 다 쓰는 거를 한 달에 한 4명이서 50만 원 정도 쓰면요. 10년 쓰면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가전제품 엄청 비싼 줄 아시잖아요. 근데 10년에 한 번 바꾸지도 않죠. 다 써봐야 2천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필품이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우리 생활에서 많은 소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 속에 흐르는 금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마트를 바꾸는 거예요. 이 마트를 바꿨더니 아까 말한 대로 300점 줘요. 300원 주고요. 이거는 포인트로 줬기 때문에 얼만큼 모아지지 않으면 현금으로 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월 6,000원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지만 1.73을 곱해야 돼요, 요새는. 그러니까 10,000원 넘게. 주죠? 근데 제품 품질 좋죠? 환경에도 좋죠? 썼는데 안 좋으면 반품 다 되죠? 그럼 마트를 쓰자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나한테 유리해요. 그리고 더 많이 같이 쓰면 3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깔끔하게.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200원에 만든 걸 1,000원에 샀는데요. 이 안에 800원을요, 이 4명이 나눠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광고비 이 800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어떤 분들 그래요. 너 가져, 난 필요 없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800원 안에요. 송중기는요. 이 800원에서 얼만큼을 가져가냐면 광고에서 한 명밖에 안 되는데 220억을 벌고요. 전지현은 34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래요. 현금으로. 별그대를 찍어서. 그 모든 광고비 우리가 주는 거죠. 자 보세요. 800원 안에 4단계 중에 한 단계에 있는 한두 명이 몇백억씩 벌죠. 이 800원의 돈이 엄청난 돈이 숨어있는 걸 눈치를 챈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와 유통에서 돈이 엄청 나가는구나 싶어서 월마트를 만들었어요. 월마트의 1년 매출이요 600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예요. 한 나라의 예산만큼을 한 미국의 조그만한, 그러니까 우리 나라보다 작잖아요. 그런 마트, 월마트 하나가 그만큼의 매출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기업들이 여기에 다 뛰어들었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뛰어들었는데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골목 상권을 보호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 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막 생기고 있죠. 왜 생기겠어요? 돈이 되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24시 편의점. 인터넷 쇼핑, 홈쇼핑, 그리고 잠 못 드는 엄마들을 위해서 앱까지 개발하셔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돕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들이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 모으는 이유는 그 안에 엄청난 돈이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원가는 2배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훨씬 2배로 뛰었기 때문에요. 원래 원가가 2배면 판매가는 더 비싸져야 되는데 판매가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직거래로 우리한테 주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보세요. 400원에 만들어서 700원에 우리한테 주니까 300원이 남죠. 원래 이 돈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광고, 총판, 도매, 소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광고하려면 예뻐야 돼요. 총판하려면 큰 창고 있어야 돼요. 도매하려면 큰 자동차 있어야 돼요. 소매하려면 슈퍼마켓 있어야 돼요. 다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구조였어요. 이쁘거나. 근데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300원을 모아놨다가 이런 매장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창고도 필요 없고 안 예뻐도 되니 당신이 원하는 만큼 전달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모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1년에 4천억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공중에 떠 있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내가 그걸 얼마큼 가져올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아까 보시면 보세요. 제가 아메이를 딱 듣고 너무 좋아서 제 친여동생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동생이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했죠. 회원이 되면 100% 환불이 돼 3개월 안에. 그리고 캐시백도 되고 여행도 가고 상속까지 되니까 꼭 회원가입 하라고 해서 여동생이 회원가입을 했고요. 제 친구는 소비자로 남겠대요. 회원가입 안 하겠대. 많이 그러시죠. 제가 제 친여동생이니까 목 터지게 얘기해서 회원가입 시켰죠. 제 친구는 그냥
그래, 제품만 써라고 한 거죠. 제가 친구한테 제품을 갖다 주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유통이고요. 제가 여동생한테 정확하게 안내해줬죠? 광고한 거예요. 앞에서 봤던 광고 유통비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데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 연예인이나 창고 있거나 차 있는 분들이 가져갈 돈을 그냥 우리 평범한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죠. 자, 어떻게 돌려주냐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 표는 되게 낯선다고 느낄 수도 있죠. 이게 뭐야? 너무 낯선데라고 느끼실 게 아니고 우리 백화점 가면 항상 있었어요. 백화점이 매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보세요. 20만 원어치 사면 10,000원 드릴게요. 이런 거 있죠. 20만 원 사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어치 사면 5,000원. 뭐 60만 원어치 사면 15,000원.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아메이 마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포인트 20만 포인트 모으면 그 포인트의 3%는 돌려드릴게요. 혹시 60만이 모여진다면 6%를 돌려드릴게요. 너무 좋은 마트라니까요, 여러분. 마트인데 그렇게 모아지면 돌려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20만 포인트를 모았더니 3%를 돌려줘서 6,000원을 제가 받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보세요. 1,000만 포인트 모으면 21% 돌려드릴게요 하니까 그러는 거죠. 1,000만 포인트 나 혼자 어떻게 모아? 못 받지, 이거는. 그랬더니 아메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광고하거나 전달해준 분의 포인트까지 다 모아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달해준 언니가 있고, 나도 내 동생이랑 아는 사람한테 전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포인트를 모으냐면요. 보세요. 전체를 봐요. 이 노란색 전체 스폰서의 그룹을 보면 회원수가 4명이죠. 그리고 포인트가 80만이죠. 68에 그럼 80만이니까 120은 안 됐기 때문에 6%를 돌려줘요. 68에 48, 48,000원이 스폰서한테 돌아간 포인트인 거예요. 스폰서가 막 좋아하는데 그때 내가 얘기하죠. 이상하네요. 이 빨간색은 제가 한 건데. 그래서 다시 저의 수입을 계산해요. 저는 회원수가 3명이죠. 그리고 60만이니까 6%, 66에 36, 36,000원을요. 스폰서 거에서 빼야 돼요. 그러면요. 스폰서는 이달 들어가는 돈이 12,000원이죠. 제 거 빼고. 그럼 저는 이 34,000원 다 가져가면 좋지만 A랑 B도 20만 포인트를 했기 때문에요. 3% 6,000원, 3% 6,000원, 12,000원을 빼줘야 돼요. 저도 36,000원에서 요 12,000원을 뺀 24,000원이 저의 캐시백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상하죠? 먼저 시작한 사람 스폰서고 회원수도 많고 포인트도 더 많아요. 근데 왜 제가 스폰서보다 2배가 더 많을까요? 캐시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유통비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저한테 한 번 광고 유통할 때 제가 2번 했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반영이 돼요. 실제로 저도 제 위에 스폰서님이 2분 계세요. 홍진희 리더님 빼고 김희주 리더님, 김윤정 스폰서님. 근데 김윤정 스폰서님 이 2분보다 제가 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피는 지금 제가 더 높잖아요. 실제로 보이잖아요, 이런 게. 그냥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결정한 대로 빨리 성장해야겠다. 뭐 선착순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인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포인트를 만약에 내가 120만 포인트를 같이 모은 거예요. 너도 20만 모을래? 너도 같이 모아보자. 야, 이마트 가봤자 200원밖에 안 줘. 여기서 모으자. 막 모았어요. 환불도 다 되니까. 모아서 120만이 됐더니 한 달에 15만에서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상속이 돼요. 이 돈도 상속을 해줘요. 그리고 400만 포인트를 모았더니요. 70만에서 150만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마트 가서 열심히 캐시어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어렵거든요. 요새 타임제로 가면. 근데 같이 좋은 제품 쓰고 나도 쓰고 좋아서 너도 써봐. 근데 얘가 나는 별로야. 그럼 반품해. 아무것도 떠안을 게 없어요. 제품 아메이 밖에 나가서 얘기해보시면 나 사업은 싫은데 제품은 좋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제품은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 제품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전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분한테도 이런 플랜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야, 나도 모았더니 10,000원이 들어왔는데 너도 혹시 친정 엄마랑 다시 20만 포인트 모아봐. 10,000원 들어올걸? 설명을 해주시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과거의 아메이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생계 때문에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고 팔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건 그분들의 문제라기보다도 시대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요 시간이 흘러서 1,000만 되면요 한 달에 200에서 300 들어와요. SP라고 하고요. 이거 3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 아메이는 실은 플래티늄이 되게 돕는 사업이라고 봐도 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 달에 200에서 300 들게 도와야 해요. 같이. 사업을 모르겠어요. 설명해주고 이 제품 어떻게 먹는가 그럼 막 알려주고 어떤 분들이 이런 데 가면 야, 너 이용해 막 이래요. 잘 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알려드릴 게 많을까요? 그분이 저한테 알려드릴 게 많을까요? 제가 알려드릴 게 많죠. 실은 먼저 사업해 주신 스폰서님들이 이용되어져요.
누굴 이용할 수도 없고, 그냥 너무 이상한 옛날에 나쁜 어떤 사업과 똑같다고 느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말 고정관념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3천 정도 버는 PT, 플래티늄 3분을 도우면 에메랄드가 되고요. 연봉이 8천에서 1억 5천이 되고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제가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 6명을 어떻게든 연봉 3천 되게 돕는 거예요. 같이 뛰고 움직여서 열심히 홈미팅하고. 그래서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이 요새는 2억까지도 되더라고요. 저는 1억 2,400이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내가 6명의 사람이 한 달에 연봉이 3천 되게 돕는 사업.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물 먹고 좋은 영양제 마시고 운전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죠? 이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오늘 들으시고요.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래, 제품은 뭐 일반 마트보다 좋으니까 써볼까? 아니면 조그맣게 부업이라도 해볼까? 아니면 진짜 저렇게 몇 억씩 버는 거면 나도 해봐야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3, 4번, 특히 4번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2번, 3번, 4번 하는 일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오늘같이 이런 미팅에 오시는 거 하나만 차이가 나를 뿐이지 나머지 어찌 제품 좋으면 써보고 사업 안 하시는 분도 우리 왜 여자 홍수는 막아도 여자 입은 못 막는다는 얘기 아시죠? 너무 좋은 거 쓰면 막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 돈 안 받고 알려줬는데 아메이는 막 야 치약 쓰니까 잇몸에서 피가 안 나더라 막 얘기했더니 그분이 치약을 써보고 피가 안 나니까 주변에 피나는 사람한테 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메이예요. 막 안 쓰겠다는 사람한테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별로 써봤는데 좋은지 모르겠어라고 만약에 컴플레인을 하면 환불하자. 끝. 누가 손해봤어요? 아무도 손해본 사람 없죠. 그게 아메이 사업이거든요. 정말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잘 사는 일인 거고요. 제가 파운더 수석이 됐을 때요. 6명이 이렇게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이렇게 6명이 플래티늄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죠. 물론 그때 저는 에메랄드랑 파운더스 플래티늄 파트너들이 있었지만 제가 파운더 수석이 됐다고 하니까 3단계 핀업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6명을 PT로 만들더니 또 6명을 플래티늄으로 만든 거야? 12명이 PT가 있어.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고요. 제가 4년 8개월 동안 했던 건 이 6분하고 그대로 사업한 거예요. 4년 8개월 동안. 이 6분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러분, 추석 때 수석 잘 보내라고 1,000만 원씩 나와요. 여행 가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요. 생일, 결혼기념일, 내 생일, 남편 생일, 결혼기념일 선물 오죠? 꽃이랑 화분이 오고. 너무 좋아서요. 제가 저희 사회 보신 외숙모한테 다이아몬드 가셔야 된다고. 다이아몬드 너무 좋다고. 저희 초등학교 동창. 지금 나 다이아몬드 돼야 된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요. 이분들이 수석 되시고 다이아몬드 되시고 다 이렇게 파트너분들이 성장한 거예요. 이분들의 연봉이 높아진 거예요. 아까 3천에서 연봉 3억으로 연봉 1억 5천 2억으로 다 성장하니까 파운더 수석이 된 거죠. 제가 남을 도와야 제가 성장하는 일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저희 팀, 보석핀 회의인데, 항상 코로나 때도 모여서 보석핀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분들 보세요. 저희 외숙모가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또 저희 초등학교 동창, 김효은 리더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리고 저의, 성적이 반품한다고 했던, 하지만 착했던 소비자, 다이아몬드가 됐죠. 그리고요, 너무 신기한 건, 이분의 파트너, 집에 아메이 치약 가져올 거면 너 혼자 오래 쓰고, 그거 아메이 치약 쓰고 오래 살아라. 나는 2080 쓰고 80살까지만 살겠다라고 아메이 제품 집으로 못 들어오게 했던 이분이 다이아몬드가 됐죠. 여기 이 두 분. 이 언니는 전도할 수 있겠다고 시작했고 이분은 정말 생활에 어떤 변수를 준비하셨지만 실제로 이 김정아 리더님은 아메이 하던 중에 암에 걸리세요. 저희 팀 진짜 다 깜짝 놀라고 기도하고 막 중보기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1년 동안 아메이 사업을 못 하세요. 8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해요. 근데요, 그 1년 동안 따박따박 400만 원씩 들어와요. 아메이에서. 그리고 그 1년 동안 에메랄드가 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사업 못했어요. 왜냐면 아메이는 그렇게 팀으로 같이 하니까. 네트워크 사업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없는 순간에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 더 놀라운 건 그 암 치료를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왜냐면 아까 보여드린 뉴틸라이트 영양제가 엄청나거든요. 그 영양제를 먹고 엄청 건강해진 거죠. 그리고 같이 이 언니, 난 지금도 사람들이 아메이 못한다고 해. 막 이래요. 생긴 거 보면 너무 착하게 생겼거든요. 말 못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언니도 아메이래. 다이아몬드가 되셨죠? 아메이가 되시면 참 좋은 거죠. 웬만한 사람보다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카페 사장님이셨는데 아메이를 하시면서 카페도 이분도 정리를 하셨죠. 신기한 건 이분의
제 파트너 이분 이 세 분이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이분의 파트너예요. 이분의 파트너고요. 이분의 파트너예요.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들은 내 파트너도 다이아몬드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진짜 무슨 공주놀이를 하셨어요. 진짜 한국에 있는 제일 예쁜 드레스는 다 가져온 것 같이, 진짜 이렇게 예쁘게 OSR을 했고요. 저희 이제 스폰서들은 블랙 드레스. 서브로 옆에 까마귀처럼 옆에서 이렇게 입고 이제 뉴다이아몬드들을 이렇게 저 빛나도록 해서 이렇게 3,000명 모인 데서 이렇게 축하를 하고요. 이거는 부산국제영화제예요. 보시면 24죠, 24. 24번째 부산국제영화제 때요. 김인선 리더님이 다이아몬드 되셨어요. 그래 저희 둘만 다이아몬드였고요. 여기 언니들 보이시죠? 여기 언니랑 황보미, 김효은, 김지우 리더님. 이때 하영선 리더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때는요, 다 다이아몬드였어요. 다 드레스 입어주고. 이 보면 앞에 24였고 27이잖아요. 3년이 지난 후에는 그때 다 이때 파운더스 PT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또 대한민국에 없는 드레스를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입고 사진을 찍는 거죠. 너무 멋진 사업이에요, 진짜. 그래서요, 시간 관계상 제가 앞으로 3분만 더 써도 될까요? 3분? 배고프시면, 네. 3분. 이게 저예요. 여러분, 이거 저예요, 저. 저희 효은이 리더님. 이때 제가 강남 AP에서 이렇게 초대해놓고,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메이 사업이 되는 거야? 막 이랬던, 제 단발머리, 모유수유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그 시절.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사람이 늘고요. 또 지나니까 더 인원이 늘고요. 그리고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가게 되고, 또 제가 하와이를 가게 됩니다. 빨리 보여드릴게요. 여행 사진이니까.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요. 또 전에 없는 드레스를 한국에서 찾아가지고 드레스를 입고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김종송 송진 리더님 40포인트 되셔가지고 3,000명이 모인 데서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공연까지 해요. 제가 김종수 리더님의 칠순잔치를 보면서 저희 아빠는 군산 횟집에서 하셨거든요. 아, 똑같이 열심히 사셨는데 결과가 너무 다르다. 무엇이 달랐나 봤더니 방향이 달랐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가. 그래서 제가요, 다이아몬드 되고 이렇게 예쁜 집으로 이사를 해요. 저희 집에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미팅도 하고, 코로나 전에 미팅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남 AP에서 또 이렇게 축하 파티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모이면 웃느라 바쁘고 신나고 재밌어서 이렇게 파티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뒤로 제가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우리 딸을 비즈니스 클래스에 태워서 삿포로를 가죠. 이렇게 돈을 주고요. 스키복을 다 준비해놔요. 가면 여러분 내년 여행이 삿포로잖아요. 우리 딸이 눈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요. 그 동계올림픽 했던 스키장을요. 피카츄 동상을 세워서 아메이 로고 새겨놓고요. 엄청나게 아메이 하는 사람들을 다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요. 밤에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파티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끼리도 같이 친구가 되고요. 여행 가면 제가 또 홍진희 리더님한테 저희 딸이 인사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돌아와서 또 워커힐에서요 40포인트 축하를 했어요. 홍진희 스폰서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죠. 왜냐하면 파트너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성장을 보셨으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드레스 입고 와서 막 예쁘게 머리하고 화장하고 모여서 사진 찍고 그래서 호텔에서 파티를 하는 문화가 생긴 거죠. 자, 저는 이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제일 재밌거든요. 이 5분 이렇게 넥타이 하고 계시는데 다 반대했던 분들. 아메 하지 말라고 막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신나셨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간 곳이 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요.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아메이 장난 아니에요, 규모. 만달레이 리조트를 통째로 빌리고 여기 A60 아메이 깃발을 꽂아요. 장난 아니에요. 아메이는 그냥 대충 이렇게 이게 아니라 막 엄청 규모 있고요. 아예 통째로 여기다가 얼음으로 아메이 로고 새겨놓고 밤마다 해변가에 아메이 이거 글자 새겨놓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안 예쁠 수가 없어요. 여기 가시면요. 다 이뻐져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가니까 카드를 주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현금이 아니라. 웰컴 침대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음료 같은 거 다 준비해주고요. 진짜 또 이제 밤마다 맛있는 거 먹고 막 스폰서님이랑 이러고 레이디 가가가 70억짜리 공연을 봐요. 레이디 가가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아메이 축하한다고 공연도 하고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어딜 가도 예쁜 엘도라도에 가서 그 그랜드 캐년 옆에 있는 곳에 가서 그냥 막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예쁘고요. 그리고 다시 밤엔 또 한국 아메이 리더님들 모여서 가족 사진 찍는 거예요. 가족이고 또 다시 LA로 넘어가서 제가 산타모니카 해변을 둘러보고 또 비버리 힐즈를 거쳐서 산타모니카 해변도 가고 또 UCLA 대학교에 가서 티셔츠도 하나 사 입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는 거죠. 그래서요. 또 이제 보세요. 아메이가요.
정말 엄청나게 사회 공헌을 하는데 저도 여기서 필리핀 아이들 2명을 제가 키워요. 처음에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이 둘을 후원했다가 한 달에 45,000원씩 주면 아이들이 20살까지 커요, 매달. 근데 직접 우리 위너스,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 다 같이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컴패션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또 이 2아이를 또 후원을 해서 제가 4아이의 엄마예요, 지금. 제가 낳은 딸은 하나지만 제가 매달 키우는 아이가 4명이 있는 거죠. 아메이 진짜 멋있는 사업이고요. 이제 이건 두바이 사진. 빨리 넘어갈게요. 진짜 이게 퍼스트 클래스고 이렇게 제 비즈니스 클래스 이렇게 담요까지 깔아주더라고요. 엄청나요. 이 금목걸이 주고요. 또 이제 파트너들과 신나게 이렇게 다 투어를 하는 거죠. 이 멋진 곳에서. 사하라 사막부터. 또 케이티 페리라고 아세요? 저는 몰라요. 유명한 분이래요, 미국에서. 근데 오셔가지고 공연하고 눈앞에서 이런 공연을 보고 파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상들은 경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돌아서 두바이를 둘러보고 이 크루즈 타고 다 같이. 진짜 멋진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한국 아메이가 여러분 보세요. 3번의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었어요. 이렇게 IMF 때 금융위기 때 한번 이렇게 휘청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아메이 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 밖에서 만나면 그분들 아메이 너무 싫어해요. 안 되는 일이다. 내가 다 해봤다. 이때 하신 분들 계세요. 이때. 근데요. 이때 안 될 때 요때 하신 분들 계세요. 요때 이 구간을 이때 하시고 이때 구간을 거쳐서 또 이때 하시고. 여러분 한국 아메이가 30년 동안 3번의 폭풍 성장기가 있는데요. 지금이에요. 3번째가. 30년 만에 온 다시 없을 성장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물이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흘러가요. 근데 이때 노를 저으면 어마어마하겠죠. 저는 아메이 꼭 지금 당장 하실 건 아니어도 딱 3년만 그냥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마트 바꾸는 건데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옆에 끼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3년 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 믿고요. 이 얘기 제가 파트너 사업 설명 때 정말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메이를 들어보시면 코끼리 같은 거거든요. 오늘 처음 아메이 오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아메이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내가 생각한 이런 거. 근데 여기 와서 한 공부를 1년 정도 하시면 이런 면도 있었네? 그때 보여요. 한 2년 지나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다이아몬드가 되면 또 다른 게 보여요. 아메이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끼리 다리만 만진 사람은 여기 아메이는 이런 거더라고 하고 관두고, 코끼리 꼬리 만져보신 분은 아메이는 코끼리 꼬리 같은 거더라고 하고 다 보지 못하신 분들이 아까 그 돈이 안 되는 구간을 잠깐 지나시고 관두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무엇에 바쁜가가 중요하고요. 너무 좋은 도구였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냥 난 필요 없어가 아니라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생이 바뀌고 딸한테까지 같이 시키고 싶다고 할 정도의 비즈니스라면 한 번은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제가 이거 마지막이에요. 케냐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개울물을 떠다 먹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추장한테 가서 얘기한 거. 이거 이정민 리더님 사업성에 나온 건데 우리가 우물을 파주겠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우물을 파줄게요. 그랬더니 좋아할 줄 알았더니 다음날 좀 상의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음날 다 같이 부족이랑 상의를 해서 되게 기쁜 소식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더니 다음날 와서 저희는 우물을 못 파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파주면 애들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왜 못 파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게요. 우리는 이렇게 우물을 기르러 가야 돼서 바빠서 못 판대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런 마음인 거죠. 저는 아메이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달 물을 길러 오셔서 매달 생활하시면서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집안 안에 우물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 오시면 먼저 사업하신 리더님들께서 밑바닥부터가 아니라 이미 30년 동안 한국에 흘러왔던 모든 경험치를 가지고 어깨부터 시작하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팀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다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인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위너스에 오신 거 너무 환영드리고요. 이 안에서 꼭 우리 리더님들의 선한 꿈과 또 그런 선한 성품이 마음껏 뿜어 나오시기를 기도드리고요. 또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저 좋겠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도 6년 11개월 전에는 여기 앉아서 SP 너무 부러워 막 그랬어요. 어머 진짜 PT는 신이다 신 막 이랬거든요. 이 안에서 다 배우니까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몇 년 후에 다이아몬드 됐다고 인사해 주시기를 꼭 기도하면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